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서상기입니다. 돌이켜보면은 1년 전 혹은 6개월, 3개월 전부터 이번 육사지방선거를 카운트다운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느덧 오늘이 지나면 정확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6월 4일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들에게는 운명의 시간들이 차츰차츰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유권자도 서서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오늘 토론은 이번 육사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고 검증해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이 금권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아닌 이 깨끗한 선거, 또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토론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6번의 무소속 임성훈 후보입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인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나주시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질문의 형식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개별 질문과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은 시간 운영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두 후보자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예. 두 후보께서 발언하실 때 정확한 시간이 표기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6번 무소속의 임성훈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당선이 되어 지난 4년간 하루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09년 686억에 달했던 나주시 부채를 344억으로 확 줄여 342억을 갚았습니다. 50억에 불과했던 교육 예산을 118억으로 늘렸습니다. 430여 개 기업체 증가와 교육 예산 증가로 매년 2천여 명씩 줄던 인구도 300여 명대로 감소가 둔화되었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확대와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150억 이상의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강 후보께서 미래산단의 불법적 사업 추진으로 여전히 파탄난다고 합니다. 저는 미래산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는 일부러 참아왔습니다. 강 후보께서 미래산단 사업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미래산단 사업과 관련한 공문서에 3번이나 서명하셨습니다. 4천억을 빚보증서겠다는 지급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공동사업 약정서에 사인하고 상환하겠다는 서명을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 시의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실도 망각한 채 의원들의 의결도 없이 4천억 지급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2천억 지급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면서 4천억 지급보증은 독단적으로 하셨습니다. 2천억 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이 파탄난다고 호도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미래산단 사업은 2009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강인규 후보님께서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인규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나주시장 후보 기호 2번 강인규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야 할 정치인의 무거운 책임을 동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6남매의 형제를 부양해야 할
집안의 가장으로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 급사로 시작하여 농협직원을 거쳐 농협조합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서민의 애환과 민생 행정의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당하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 정책 만들기 운동본부가 정책 공약 협약을 체결하고 저의 당선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강인규만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좋은 정책을 실천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는 더 좋은 나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나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나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나주, 농업과 혁신도시로 잘 사는 나주, 기호 2번 저 강인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질문입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소신껏 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나주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직자의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실제로 나주시의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불법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실이 드러나서 빈축을 산 바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물론 이 공무원들 비리 근절 방안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또 행정 감시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 방안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인규 후보 대답해 주십시오. 자,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나주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선 5기 들어 나주시청이 압수수색이 4차례 받았습니다. 시장인 임성훈 후보와 6명의 나주시 공무원이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엄중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산단 비리 사건은 나주시가 2천억 원의 빚보증을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나주시가 빚보증을 서고도 6.5%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7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수수료를 지불하는 한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래산단은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금융수수료와 선이자 등 342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임 후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미래산단 비리는 공무원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업자와는 점심 한 끼도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민간업자에게 담보도 없이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엄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미래산단의 비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로만 외치는 청렴이 아니라 시장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예,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사회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됐습니다. 질문 내용 잘 기억하시겠죠? 네. 다음은 무소속 임성훈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간판 정비 사업은
나주시의 간판 정리사 관계없이 하위직 공무원의 일개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 건은 관련 부서에서 먼저 법적 검토를 거친 이후 인사보수와 협의를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일일이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나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한 상습 학습 시스템 도입과 함께 또 행정정보 시스템 5대 업무 즉 재정, 인사, 세외 수입, 지방세, 세월 행정 등을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백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해서 공직 비리가 없는 나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은 2007년 운영 조례를 공포해서 2013년 기준 143건 54억 5천 100만 원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시간이 초과되면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후보자들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가족과 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인데요. 두 분 잘 아시겠지만은 나주 지역에는 현재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순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532명의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자녀 수를 포함하면 나주 지역 전체 인구의 1.8%가 됩니다. 100명에 2명 가까운 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우리 마을과 또 의리그리 또 사용이 어려워서 학력에 지장이 초래되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무소속 임성훈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나주시는 다문화 가정이 많으신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중국, 일본 등 658가구 917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약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에서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별도로 나주시 자체에 예산을 수립해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 교육, 그리고 부모 및 자녀 대상의 생활 교육을 841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득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 또 직업 훈련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68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지급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사회 교육, 이해 교육 및 가족 통합 교육 7,000명여 명, 또 언어인 영재 교실 및 언어 발달 치료 교육에 353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더 향상시켜서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시켜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 자녀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특성에 맞는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생활전선에서 자기 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윤규 후보 답변 바랍니다. 제한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실 제 5째 동생이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알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나주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 자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족 문제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1명이 일하고 있는 가족 상담 인력을 2명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간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만 3살
내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녀생활 지원 방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언어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조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학습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지와 주거지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주는 대규모 공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이 좋은 대도시 광주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또 사무 종사자 대부분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고용률 7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정주 여건이 개발돼야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나주가 이제 소비지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번 답변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윤규 후보 차례입니다. 자,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진짜 지방자치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얼마만큼 나았게 만드는가를 가지고 나주시정을 펼쳐볼 생각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셋째, 교육 문제는 나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가장 큰 문제를 두고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꼭 해보려 합니다. 나주 문화센터, 제2문예회관, 나주 목문화예술단을 만들어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노인, 학생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토록 마을택시와 관내버스 공영화를 도입하겠습니다. 고교 공동 지원제 부활하여 자녀 교육을 이유로 나주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생 정책으로 가족이 편안한 나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떠나는 나주가 아니라 찾아오는 그러한 나주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질문을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무소속 임성훈 후보 1분 30초 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예, 나주는 광주 인근에 인접해 있어서 그동안에 광주가 블랙홀처럼 나주를 빨아들였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했죠. 지역경제 침체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나주가 광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꼭 손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점으로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 문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0억에 달했던 그런 교육 예산을 118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이제는 우리 나주시 학부모들이 나주에서 교육을 시켜도 되겠다. 어학연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받는지 매년 2,000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급격하게 둔화되어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유동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 여러분이 요즘 느끼시겠지만은 중앙로라든가 우리 금성관 일대를 가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이용해서 농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인력으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직업훈련원과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인력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넷째로 혁신도시 조기 정착면 활성화로 광주 인구를 나주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나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굴뚝 없는 산업, 또 부가가치가 무한하다는 이 관광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권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관광객 수를 통계치를 보니까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중에 나주는
어느 정도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나주는 이제 천연염색 산업이 유명합니다. 주몽 세트장도 있고, 거기에 또 국립나주박물관도 최근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양한 축제가 교체되거든요, 나주에.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나주는 역사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고, 또 관광 자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조건은 좋은 편인데, 자, 과연 관광객을 나주에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임성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민선 5기에서 나주 관광은 승천보에서 시작하는 걸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은 도보 자전거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황포도표를 타고 여러 곳을 들리는 방법, 또 관광 투어버스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로 가시는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나주 관광을 진흥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나주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자원들의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나주를 찾는 분들이 많게 하겠다는 생각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루어할 일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머무는 관광, 또 나주에서 먹고 즐기면서 또 나주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 읍성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대문을 이번 북랑문이 완성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성문 인근의 성벽을 복원하고 동전문 인근의 성벽을 복원해서 나주에 들어왔을 때 목사골의 이상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금 주몽 세트장에 준비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완성이 되면은 많은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산이 가지고 있는 삼국시대, 후 삼국시대의 그런 전쟁터를 활용해서 많은 역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 홍어열차 등 코레일과 함께 협약하고 서울에 있는 메이저 여행사들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나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인규 후보 1분 30초 이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는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테마별 관광 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주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미 관람객 10만을 눈앞에 둔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 고분군을 연계한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 테마촌을 조성해야 합니다. 독특한 온감며 세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산면의 주몽 드라마 세트장을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원스톱 촬영이 가능한 사극 전문 영상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면 관광객 100만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추진 중인 나주 읍성의 4대 문과 성벽 복원을 완성하고 나주목 관아터와 한옥촌, 예술 공방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도 제1의 읍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도시, 독일의 성벽도시를 벤치마킹한 민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최첨단 도시인 혁신도시와 연계한 첨단 기술, 관광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나주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찾고 보고 즐기는 그러한 도시, 나주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 질문을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토론형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각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는 그 답변에 대해 30초의 보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은 1분 30초로 다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인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후보는 나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이 로컬 푸드 육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정부의 제도 도입이라든지 정책 수립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벼랑 끝에 선 우리 농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주시에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산물 유통 손실 보상기금,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 보전 등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조례가 없습니다. 나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 시 최저 가격과 차액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대상 품목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재배하는 품종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기 중 10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과 가격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농업회생과 좋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선 지역에서 다양한 먹을거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윤장현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와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통 비용을 줄여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건강을 선물하겠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 판매장과 할인점 등의 로컬푸드 설치를 권고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생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로컬푸드 우수성과 안정성을 알리겠습니다. 예. 자, 임성훈 후보 30초 이내에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초농산물 수매제에 대한 질문 아니었나요? 로컬푸드가 들어갔었나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초농산물 수매제는 조례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나주시 독자로 한다면은 1년에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농산물을 수매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전 창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인기 후보 그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하고 저장 창고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강인규 후보 질문을 받으셨는데 제 답변 시간 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저장 지원, 저장 시설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장 지원 창고를 여러 군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는 제가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충청남도 서산시와 창녕군, 예산군, 우리 나주에 인접한 무안군, 당진군, 홍성군 등에서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마치신 겁니까? 예. 예. 자, 보충 질문 시간이 30초로 짧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임성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대도시로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은 그동안 나주시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임성훈 후보는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막연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주 여건상 나주가 일자리 창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주가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가진 강점, 결국은 일자리는 양질의 기업을 얼마나 나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저희가 그 남양유업의 우유 가공 공장에서 커피 믹스 공장을
약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끌어냈고요. 또 팔도에서 남행 공장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 이에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산포에 있는 일반 산단이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유치돼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뭘 원하는지, 기업이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숨통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그냥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와라.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우리 나주시가 뭘 도울 수 있는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또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혁신도시의 공기업이 올해 말이면은 16개 중 13개가 나주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들은 많은 협력업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을 적극 설득하고 돕고 또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함으로써 그런 협력업체들이 나중에 찾아오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기업 유치 여건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자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일자리에 따라서 교육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주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도 보냈고 동신대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 어학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또한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인규 후보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임 후보께서는 일자리 1만 개를 4년 전에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25개 공약 관리 카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나주시 자료를 보니 2013년에만 일자리 창출 개수가 6,957개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를 보면 2012년에 45,700명, 2013년에는 공교롭 오히려 수가 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대체 그 많던 일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 임성훈 후보 재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그 일자리는 어디서 데이터를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농업예산도 본예산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일자리가 민선 5개 6,500개, 아마 작년 연말 기준일 겁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공약 진도율을 이야기를 했어요. 61.82%로 저조하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나주시랑 그림을 분명히 그렸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바꿨고요. 오히려 우리 나주시에 필요한 그러한 초중학교 안정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든지 또 출산 장려금을 500만 원 늘려서 나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든지 또 초중학생들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또 그 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된다든지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또 전문 인력 고용 예고제를 통해서 직업 훈련을 만들었고 또 인력을 양성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3년 연속 그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작년 말에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최우수상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유일하게 나주시가 받았습니다. 물론 숫자를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무소속 임성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잘 사는 나주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또 나주 경제 2배 성장 등의 공약이신데 말이죠. 이 공약 이행 방법에 있어서 임성훈 후보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에 획기적인 방법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나주에 와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인력 문제입니다. 나주에 왔을 때 지금 나주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민선 5기 2011년 처음으로 나주의 직업훈련원을 2011년 5월 16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기업에 공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 재정 지원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이자 차익 보전, 나주시에서 2%를 보전해주고 금융권에서 1%를 보전함으로써 3% 싼 이자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분들의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나주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오는 공기업들의 협력업체 유치는 다른 맨 땅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해서 그 많은 연관 기업들 또 우수한 기업들을 우량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게 되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동안의 제 4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나주시 경제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나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인규 후보 30초 이내에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기업 유치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관내 20년, 30년 된 항토기업은 아우성입니다. 농공단지업체에서 다 물건을 사지 않고 밖에서 사온다는 것 이야기드립니다. 400여 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랑하시는데 민선 4기도 그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지원금으로 얼마나 쓰셨나요? 민선 4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0억가량 썼고 민선 5기에는 228억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끊겼는데 그래도 어떤 질문이신지 아시겠죠? 답변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민선 4개 그 정도 저희 민선 5개 400개가 늘었거든요. 43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280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업 보조금 4개에서 120억, 5개에서 220m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관내 기업 도와주는 건 저는 절대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을 사주려고 그러면요. 어디선가는 또 무슨 비리가 있다 해서 언론기사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는 우리 나주시에 그렇게 합니다.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물을 하나 사더라도 나주 관내에서 공급하는 걸 사라. 소독약을 하나 사더라도 나주 관내의 걸 써라. 또한 커피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녹차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나주 관내의 걸 써라고 노력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노력들이 세부 들어가가지고 되기는 참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관내 기업의 물건을 사주라 하지만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꼭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사고 뭘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기 위한 길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6기에서는 그러한 시행착오 없이 더욱더 발전하고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인규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 광주 공동학군제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과 함께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재원 문제가 분명히 따를 겁니다. 거기에 또 교육 환경 개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정주 여건 중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광주 인근 도시 중에서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나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나주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어촌 특례를 받는 지역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시내 지역과 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재배치해서 담양, 장성과 같은 농어촌 특례를 받는 중심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주 지역의 남녀 공학 중학교를 재배치해 과밀 학교와 기존 사립학교 간의 균형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중등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건설로 광주와 나주의 생활권이 한층 밀접해진 현실을 감안하여 저는 오늘 우리 당의 광주시장 후보와 상생 협약식을 통해 공동학군제의 시행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행되었던 광주 남평 지역 간 공동학군제 성과를 보더라도 공동학군제가 학생 유출과 부모의 이농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정책임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 차원의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주에서 학교를 다녀도 희망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나주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성훈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이 문제가 학군제 시행에 따른 비용 문제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저는 학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나주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군제가 시행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또 나주시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과연 학군제를 시행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했던 교육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강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강인규 후보 1분 30초 내에서 재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를 실시하던 1992년 이전을 기억해 봅시다. 이른바 조기 유학이 줄 것으로 봅니다. 남평 초등학교 사례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 육성 기금 100억 원 조성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 여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서 급식비 부담을 낮추고 시장 포괄 사업비를 폐지한 예산으로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맞추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후보 간의 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에게 각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질문은 1분으로 잡고요. 답변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으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 토론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인규 후보에게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미래산단 비리 사건에 묻겠습니다. 임성훈 후보는 엊그제 가두 연설에서 자신이 2천억 빚보증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산단 돌려막기라는 회개한 그러한 논리로 미래산단의 비리가 전임 시장 때부터 조금 전에 저한테까지 시작된 일로 자신이 뒤치락거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임성훈 후보의 모습에서 마치 세월호 선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2천억 원이나 되는 불법적 빚 보증도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수백억 원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77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임 후보는 무능한 시장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민간업자에게 3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단 말입니까? 이처럼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네, 질문을 들으셨는데 2분 이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2천억 빚보증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 민간 투자자가 2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고 실제로 제가 결제했던 그 체결 협약서에는 2천억 보증에 대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나주시의 책임은 뭐였냐면은 분양이 되어서 그 분양 대금과 토지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돈을 빌렸으면 그 이자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자율이 높냐 낮냐 그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산다 돌려막기는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그 문평 산단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평 산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정된 때까지 그 분양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사업을 시작해서 그걸 메꿉니다. 그 다음에 또 메꾸고 그냥 노안농공단지 또 영산포 일반 산단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결국은 미래산단 자금도 일부가 노안 산단 농공단지와 일반 산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생겼지만은 저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을 했고요. 공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공모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또한 의회 동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회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이 큰 잘못이나 저런 것처럼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누가 잘잘못을 제껴두고 만약에 그때 의회 보전이 안 됐다면 나주시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일은 잘 수습을 해야죠. 이제는 산단 분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정률 50% 잘 됩니다. 산단 분양만 잘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100% 분양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규 후보 1분 내에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임 후보가 민간업자에게 30억을 빌린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빌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이 빌린 것은 아닙니까? 가족도 빌린 것이 아닙니다. 임 후보가 모두 발언에 680억 원 빚을 344억 원으로 줄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우선 임 후보는 2009년 말 나주시 지방채 686억 원을 자신이 물려받은 지방채의 규모인 것처럼 교묘하게 유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자신이 취임한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전임자에 의해 약 93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임 후보가 물려받은 지방채는 592억 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임성훈 후보가 592원의 지방채를 344억 원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 후보가 시청 홍보부나 선거용 대형 보충 질문을 맞춰주십시오. 예. 자,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자, 단답형의 질문이나 대답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임성훈 후보. 자,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 가능합니다. 예, 30억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심려 끼쳐드리고 또 사려 깊지 못한 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30억은 저나 집사람이 빌린 게 아니고요. 제가 대주주로 있는 그리고 제가 시장을 하기 때문에 집사람 이름만 올려놨던 기업하고 투자회사하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관 개정도 했고 또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등기부 등본에 다 등재했습니다. 법 절차에 다 했고요. 또 이자율도 약정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기한 내에 갚았습니다. 단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도 없어야겠지만 저는 그 투자사가 2천억을 조달해서 미래산단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능력이 있는 기업인 줄 알고 잘 못 알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유열을 떠나서 제 사렵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나주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것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342억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갖다 임기로 딱 자르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나온 데이터, C에서 나온 데이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무소속의 임성훈 후보가 질문할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1분이고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미래산단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 후보께서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일입니다. 2009년 2월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해 5월 신정훈 시장 재직 시절에 나주시와 L파이낸싱과 투자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7월에 공동사업 약정서가 작성되고 8월 14일 시장 권한 대행과 강 후보께서 공동사업 약정서에 공동 서명하셨습니다.
사업약정 체결에 따라 H캐피털과 금융 PM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해 12월 30일 4천억 재무상환 계획서에 서명하고 2010년 1월 7일 의장 직권으로 4천억 지급보증서에 사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어기고 시의회 동의도 없이 4천억 빚보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 강인규 후보 사인일 겁니다. 그리고 예. 정면을 좀 지급보증서 보여주시죠. 동영서에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근거 없이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임성훈 후보 질문에 답해 주셨고요. 자, 강규 후보 다시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임 후보가 주장하는 서류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7, 8년 전에 폐기 처분되고 실행되지도 않는 그런 문건입니다. 이게 마치 지금 임 후보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초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조 요청이 와서 협의를 했던 상황이지 제가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주시가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주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뭐 책임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이죠. 그렇다고 해서 후보님이 뭐 이번에 처리한 미래산단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은 이미 그때 폐기된 것 아닙니까? 실행되지도 않는 그런 문건을 갖다가 여기 와서 하시자는 것은 저는 뭐 후보로서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임 후보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 탓이요 하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사인을 했다고 한들, 협조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은 권한도 없고 협조, 이 사업을 초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왔던 것이지 저한테 아무런 그런 권한이 있는 것 마냥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선거철에 더더욱 그것은 후보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답을 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바로 잡겠습니다. 앞에 임성훈 후보가 질문을 드렸고 강 후보께서 답변을 하셨죠. 2분간입니다. 그리고 자, 임성훈 후보가 보충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네. 예. 예, 2009년 8월 14일에 나주시와 시행사 H개발과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서에는 나주시 지급 보증에서부터 금융 조달 비용, 투자금 조성 및 관리, 업무 분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 후보께서 서명한 이 약정서에는 2011년 가온 인베스트와 나주시가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서와 매우 일치합니다. 즉, 이 약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미래산단 사업이 재시작되었던 것입니다. H개발과 나주시가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지급보증과 금융조달 비용이 308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빼고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미래산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신지 미래산단 분양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50% 분양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강 후보께서 다 사인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4천억을 보증하겠다고 의장님께서 보증하신 분이 2천억 갖고 이야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 강인규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후보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임 시장이 고난등일 때일 겁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의장인 저에게 협조사항을 구했던 것이지 마땅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에 와서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때 폐기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마치 이 제 시간이 아니에요. 후보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저 됩니까? 예, 예. 아니, 더 이상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나 저 의회 의장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책임을 생각을 떠넘기려는 합니다. 게 아니고 내용은 의장님이시면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저는 저하고 그럼 저를 지금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건은 폐기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폐기됐건 안 됐건 떠나서 그 문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무슨 근거로 4천억을 지급 보정하겠다고 의장님이 사인하셨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 의장님이란 직위가 그 사업을 있는데.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요. 아니 집행부가 놔주신데 네. 어떻게 저하고 자, 두 그런 일들을 후보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해 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뜨거워질 때 꼭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 남았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유권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 1분씩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강 후보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까?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 후보 먼저 해 주시죠. 그럼.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물론 미래산단이 논란이 있었던 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미래산단은 지금 50% 공정률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 문제입니다만은 제 경험을 살리고 또 그동안에 나주에 기업 유치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100% 분양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천억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의장님이 사인하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77억 수수료 나갔다고 하는데 물론 수수료는 제가 지급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때는 308억이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미래산단에 대해서 진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4년 전 잡토만 무성했던 동수동 일반 산단과 노안 농공단지를 3년 만에 100% 분양한 경험을 살려서 미래산단 100% 분양하겠습니다. 결국 나주의 변화 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기획권 임성훈을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인규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미래산단이 부정과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천억 빚보증으로 나주시 재정은 파탄 2기에 놓여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도시재생 사업은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임성훈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중앙당 공천에서 부적격자로 배제되자 자신이 속였던 정당을 가차없이 배신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처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주의 시정을 바로잡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호 2번 저 강인규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1시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고 또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고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후보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나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선거 제82조 5항에 의거해서 나주시장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